자, 지금 시간이 2021년 6월 13일, 오늘 일요일입니다. 오전 10시 59분. 자, 암호화폐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0.3%대 상승인데요. 어제 제가 자료 하나 올린 거 있는데,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자료는, 카페에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7개의 그 구조가 있어요. 구조가 있는데,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이 검정색은 저가의 위치고요. 예, 저가의 위치입니다. 다른 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된 매수가는 그 저가랑 매수가랑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A로 되어 있는 건 월봉이 아직 저가가 붕괴되지 않았다 이런 뜻이고요. B로 되어 있는 건 주봉이 저가가 붕괴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C는 일봉에 관련된 거고, 그럼 이제 3A는 저가가 3개가 붕괴되지 않았다는 얘기고, 2A는 저가가 2개가 붕괴되지 않았다는 거고, 1A는 저가가 1개가 붕괴되지 않았다는 거죠. 2B는 저가가 2개 붕괴되지 않았다는 거고, 1B는 저가가 하나가 붕괴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1C는 일봉이 저가가 붕괴되지 않았다는 거고, 0C는 다 붕괴됐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수가를 활용할 때 저가가 붕괴된 봉이 어디고 붕괴되지 않은 봉이 어딘지를 알고 보셔야 됩니다. 자, 요걸 옆에다 이렇게 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좀 줄여놓고 옆으로 스크롤이 돼야 되는데 스크롤이 안 되네요. 스크롤이 생겼어요. 자, 기본적으로 암호화폐는 거래 주체에 대한 내역을 공개해 주지 않아요. 특정 기업이나 특정인이 이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 유사한 정보를 제공하고는 있지만 그게 실시간으로 사용자들이 쉽게 분석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방어적인 그런 투자 전략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보였습니다. 자, 월봉은 저가가 깨졌어요. 그죠? 월봉이 저가가 깨졌다라는 거는 A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주봉으로 가볼게요. 주봉도 저가가 깨졌어요. 그럼 B도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럼 남은 건 뭐예요? 일봉만 남았어요. 지금 일시예요, 일시. 이거는 어제 저가가 깨지지 않으면 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어제 저가가 깨지지 않으면 매수할 수 있습니다. 어제 저가가 깨지면요, 0시예요. 그럼 매수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매수 전략을 가져가신다라는 거는 어제 저가에 손절을 걸고 매수를 하시는 거죠. 어제 저가 깨지면 0시가 되는 겁니다. 0시. 하단선은 있어요.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다른 코인들 볼게요. 저가 깨졌죠. 그쵸? 크로스톨 코인 저가가 깨졌습니다. 일봉상. 그럼 오늘 매수 안 되는 거죠. 자, 주봉으로 가볼게요. 저가 깨졌네요. 월봉은요. 저가 안 깨졌죠. 그럼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1A. 1A예요. 그러면 월봉상 전봉 저가가 깨지지 않았으니까 월봉의 저가에다가 손절선을 걸고 매수할 수 있어요. 그런 상태입니다. 월봉의 저가가 붕괴되지 않았으니까 손절선은 월봉이에요. 해보시고 싶으시다면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은 매수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상. 네오. 예, 저가 안 깨졌죠. 여긴 저가 깨졌죠. 여긴 저가 안 깨졌습니다. 그러면 어떤 구조냐면 월봉이랑 더 있어야 되는군요. 일봉이 지켜진 케이스가 있네요. 일봉이. 다음에 하나 더 늘리겠습니다. 네, 일봉이 지켜진 케이스. 주봉이 지켜진 케이스가 있고 일봉이 지켜진 케이스가 있어야 되네요. 네. 그래서 어제 저가를 손절선으로 두고 매수 전략을 가져가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달 저가를 손절선으로 두고 매수 전략을 가져가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주봉은 손절선이 없기 때문에 매수가만 제공하는 거죠. 램, 예, 저가 깨졌는지 한번 보세요. 안 깨진 것 같은데요. 그죠? 저가가 안 깨지면 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일봉은. 예. 주봉은 매수가만 제공하고 손절선이 없고, 예. 월봉도 아직 저가가 붕괴되지 않았죠. 그러면 적어도 일본 거래는 가능한 거예요. 예. 일본 거래는 가능한 구조가 된 거죠. 디마켓. 아, 이건 제가 저기 때문에 넣는 거군요. 예, 이게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건가요? 아니면 상패 예정인가요? 그래서 이게 3일 만에 고가가 920원인데 지금 291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3분의 1로 줄었다는 얘기인데 신기한 건 이날 올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올려서 예, 팔아먹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보라는 것 자체가 예, 어쨌든 비대칭이잖아요. 예, 정보가 비대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봐요. 이 투자 시장 자체는 정보의 그런 대칭, 균형 이런 게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예, 자금도 그렇고. 월봉을 보면 개수가 몇 개 없어요. 오, 그래도 이거는 잠깐만요. 그래프가 그려지네. 오, 예, 그래프가 그려져요. 투심도 나오고. 근데 이게 아마 야, 그래도 이건 상당히 오래된 것 같네요. 근데 제가 이거 관심 종목에서는 제외했던 것 같은데 아마 거래대금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참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이걸 매수한 사람들은 잠이 안 오겠죠. 자, 라이트코인. 라이트코인도 보시면 예, 이 저가 위에 하단선이 있죠. 그러니까 오를 때 보면 어느 정도 이유는 있어요. 그래서 전복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월봉도 아직 저가 안 깨졌고 주봉은 깨졌고. 그러니까 월봉을 손절선으로 사용하든 어제의 저가를 손절선으로 사용하든 예, 손절선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플. 리플도 어제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 전략이 가능한 거죠. 예. 그러니까 하단선이 어떻게 발달하느냐, 그리고 전복 저가가 깨졌느냐, 깨지지 않았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거죠. 자, 주봉, 월봉. 월봉 안 깨지고, 주봉 깨지고, 일봉 안 깨지고. 그럼 만약에요, 오늘, 이번 주에 이렇게 마감하면 다음 주에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 주 한번 볼까요? 또 내려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에서 마감한다는 거는 다음 주에는 지난달 저가를 붕괴할 의지가 있다라는 거고, 이 정도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 저가를 지킬 의사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그냥 계속 시간만 죽이고 있는 거죠.
예, 시간을 죽이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러면 반등 나왔다가 죽었다가 반등 나왔다가 죽었다가 그것만 반복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투자자 입장에서 그 반등을 먹기 위해서 예, 혈안이 돼서 들어갈 의미가 있는 거냐 이런 고민들은 필요한 거죠. 오히려 아랫꼬리가 길게 만들어져 있는 건 예, 비트코인이에요. 이거는 그나마 하단선이 지금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수를 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비트코인이 훨씬 더 유리한 구조지. 예, 다른 코인들은 사실 주봉이 꽤 불안해요. 골드 예, 며칠간 난리치더니 난리친 거 거의 다 토해냈죠. 하단선이 제대로 발달 안 돼 있어요. 예, 근데 전봉 저가는 안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전봉 저가가 안 깨졌으니까 매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는 거죠. 저가가 안 깨졌다라는 것 자체가 매수할 수 있는 환경이니까요. 그런데 하단선이 탄탄하지 않다라는 거는 감안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SV 이건 벌써 한바탕 하고 왔네요. 그죠? 이렇게 하단선이 있고 저가가 있으니까 저가만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 전략이 가능한 구조죠. 캐시 네, 똑같죠? 하단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단선이 없다라는 이야기라는 게 아니라 벌써 어제 이렇게 딱 감아 올려주니까 오늘 하단선이 발달하고 하단선에서 전봉 저가 사이 영역이 매수 전략을 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이것도 전봉 저가만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할 수 있는데 하단선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건 인위적으로 끌어올려야만 가치가 생기는 거고 스탈라노맨도 하단선이 있고 그쵸 여기 전봉 저가 있고 봉을 왜 이렇게 그렸는지를 예,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예, 이건 좀 아닌 것 같죠? 스톤엑스 저가 깨진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예, 깨졌어요. 그러니까 이건 일본 거래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올라갈 수 있는데 일본 거래 안 되고 그 다음에 주봉 거래도 안 되고 월봉만 남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매수하고 싶으면 월봉의 전봉 저가에 손절을 하시면 돼요. 예, 이것도 며칠간 난리쳤는데 결국에는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예, 거의 최저치에 가까운 가격이죠. 스팀 달러. 자,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할 수 있죠. 예,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할 수 있지만 예, 저가를 지킬 의사는 없어요. 예, 난리 쳤는데 결국 돌고 돌아 별거 없어요. 여기 하단선이 딱 지키고 있죠. 예, 그래서 이건 월봉은 살아있는 거고 주봉은 죽었고 그쵸? 일봉도 아직 저가가 붕괴되지 않았으니까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월봉이랑 주봉은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일봉은 누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아코인 이것도 이 정도 해서 전봉 저가가 안 깨지면 16.71 아크 아크도 이건 지키기 어려워요. 이건 사실 논리적으로 봤을 땐 예, 지키기 어려운 구조예요. 아마 월봉이 아직 안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예, 월봉은 버티고 주봉은 매수가를 주고 예, 일봉은 누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A다 시가 아래 어제 막판에 그래도 많이 감아 올렸네요. 오미세고 오미세고도 이것도 애매한 위치에 하여튼 전봉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톨로지 똑같죠? 웨이브 똑같죠? 여길 쓸 거냐 여길 쓸 거냐 어제 또 엄청 끌어올렸네요. 이더리움 네, 이더리움도 십자까지만 돌아왔고 여기가 매수가 여기가 매수가죠. 전봉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 전략을 쓸 수 있습니다. 클래식 네, 여기도 매수가가 여기 있고 전봉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할 수 있죠. 이오스도 여긴 불안하고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요. 전봉 저가만 붕괴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매수 전략을 쓸 수 있습니다. 퀀텀은 매수가는 없어요. 그냥 전봉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죠. 여기도 간당간당한 자리. 트론도 전봉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예, 매수할 수 있습니다. 자, 일봉은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봉을 보시고 거래를 해야겠다. 나는 토요일에 저가가 붕괴되지 않을 거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매수 전략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흐름에서 제일 특이하게 보는 건 비트코인이에요. 왜? 다른 알트들은 다 하단선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다 하단선에서 튕겼다가 눌렀다가 튕겼다가 눌렀다가 이것을 반복하고 있는데, 반면에 비트코인은 아직도 상단선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하단선에 있으면 올라갈 여지가 같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하단선에서 상단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유가 있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도 하단선에서 다시 같이 올라갈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알트는 하단선에 있고 비트는 상단선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트는 오르기 어려운 환경이고 알트는 올라야 되는 환경이에요. 그럼 비트가 안 오르면 알트는 어떻게 될까요? 자꾸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은 비트가 상단선에 있다라는 건 좋은 의미로는 버티는 거고, 나쁜 의미로는 비싸다는 얘기거든요. 예, 비싼 가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이게 올라가기 위해서 알트를 싸게 매수하는 행위면 좀 긍정적인 흐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알트를 지금 팔고 있는데 예, 어차피 비트로 교환해서 비트를 또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트를 그냥 상단선에다 묶어 놓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알트 팔고 나서 비트 묶어 놨다가 비트 팔면 비트까지 빠지고, 그러면 비트 빠지면 알트까지 빠지는 그런 상황도 같이 고려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지금의 가격이 비트코인으로 봤을 때는 매수 가치가 없는 거죠. 월봉은 하단선을 넘어버렸고 주봉은 상단선 위에 있으니까. 이게 아랫꼬리만 빼면 지난주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봉의 아랫꼬리를 딱 떼고 보세요. 그러면 지난주랑 똑같아요. 상단선에 걸려서 미끄러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오늘이 일요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요일에 전봉 저가를 깨면 오늘 매수 불가능한 거잖아요. 오늘 매수 불가능하면 이번 주 끝난 거예요. 그래서 매수 전략은 비트코인이 일봉의 저가를 깨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일봉이 어제의 저가를 붕괴하지 않는 조건 하에서만 매수 전략을 고민해 보시고, 만약에 난 죽어도 매수하고 싶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적어도 3,970만 원대 요 아래로 쏟아져야 돼요. 요 아래로 쏟아져야 그나마 감아야 될 명분이 생기니까요. 예. 그러면 그 아래 갔을 때 알트를 접근해 보는 그런 전략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 예, 어제의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알트 매수 전략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두 번째, 어제의 저가를 깨면 3,970만 원 아래로 비트코인이 내려가야 그나마 알트를 살 수 있는 위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 일요일 오전에 분석을 마치고요. 여기 하나 더 추가해야 될 것 같아요. 일봉 하나 있는 거. 이거는 제가 추가로 게시물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